며느리는 시댁에, 남편은 군대에. 안녕하세요. 사연마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나이가 60대가 되어 은퇴를 하고 집에 있는 30기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남에게 무시당할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진 않지만 오랜 교직 생활 덕분에 나오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 대학교 4학년인 아들놈이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한다고 난리네요. 그놈은 아직 군대도 안 다녀오고 학교도 졸업도 안 했는데 결혼 먼저 하겠다고 저 난리를 피우니 속이 터지고 우라통이 터져서 미치겠습니다. 아들은 전혀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학교 다닐 때도 공부밖에 몰랐던 아이거든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어떻게 여자를 만났는지 여자와 같이 다니더라고요. 젊었으니까 연애도 해봐야 하니 모르는 척 했습니다. 헤어지지도 않고 오랫동안 사귀더라고요. 4학년이 되니까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로서는 세상 편하고 안정적이어야 할 이 시기에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겨 미칠 지경입니다. 아직 졸업도 안 했고 군대도 안 다녀왔는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지? 취직도 안 했는데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앞뒤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데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을 보니 이놈이 사고를 쳤다는 것을 바로 눈치챘습니다. 제 나이가 몇인데 척 보면 척이고 쿵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죠. 아들 내외는 아직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캠퍼스 커플이고 어린 부부입니다. 연애하다가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한다고 난리더라고요. 아직 학교도 졸업을 안 했고 군대도 다녀와야 하고 취업도 해야 하니 절차를 밟아서 결혼해야지. 비정하지만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놈은 성이 없으면 죽는다고 하고 학교고 군대고 상관없이 저 멀리 잠적해버린다고 하면서 떼를 쓰는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드러누워버리는 아들이 영 못마땅했지만 아들 여자친구를 만나보니 아들 녀석이 왜 이리 목숨을 거는지 알겠더라고요. 남자라면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젊은 애들은 일단 예쁘면 다른 건 보지도 않고 저지르잖아요. 생긴 건 예쁜데 하는 짓도 보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경험이 많고 세상 물정에 밝은 여자처럼 보였는데 우리 아들 같은 순진한 사람을 사로잡는 건 어렵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드더라고요. 그동안 공부하느라 세상 물정도 모르는 범생이었는데 말이죠. 와이프는 며느리감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꼭 저 같은 애를 데려왔네 하더라고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와이프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시를 수시로 하였지만 며느리는 와이프의 전략에 절대 말려 들어가지 않고 다소곳이 눈을 내리깔고는 네, 어머님 하며 고분고분하게 비위를 맞추더라고요. 내가 볼 땐 며느리가 한 수 위처럼 느껴질 정도로 여간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두 여자의 신경전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멀찌감치서 괜히 근엄한 척하며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와이프는 이렇게 무작정 반대만 하다간 귀한 아들과만 사이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동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작전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군대 가기 전에 결혼은 시켜주겠다. 그러나 아들이 군대가 있는 동안 며느리는 시댁에 들어와서 살면서 살림도 배우고 우리 집 가풍도 익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혼인신고는 미리 하지 말고 아이 낳으면 할 것. 이런 조건을 허락한다면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했죠. 요즘 MZ세대들이 시댁에 들어와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들이 들어와 살면 우리도 엄청 불편해서 절대 안 할 줄 알고 그런 조건을 제시했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조건을 수용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인데 이제 안 해주겠다 할 수도 없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군대 가기 한 달 전 부랴부랴 원하는 대로 며느리와 결혼을 했고
아들 녀석이 2년의 군 생활을 마칠 동안은 본가에서 우리 부부와 며느리가 같이 지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하여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오더라고요. 손주 만날 기대에 며느리에게 우리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식구가 한 사람 더 느니까 식비도 더 많이 들고 아무래도 친구도 만나고 하면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용돈도 주고 하다 보니 생각지 못한 지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들에게 면회도 자주 가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며느리가 술을 먹고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대낮부터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러고는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임신하면 욕구가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강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며느리는 후자인데 남편이 군대에 있어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나 봐요.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잘못 잠근 것 같아요. 제가 노크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문을 열었더니 바로 열리더라고요. 술에 취해 있는 며느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을 빨리 닫고 나왔기 때문에 며느리는 제가 본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 집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살고 있는데요. 며느리는 성격이 밝고 쾌활해서 너무 좋고 무엇을 시키면 말도 잘 들어서 좋습니다. 남편이 군대 가고 없는데도 전혀 이질감 없이 딸처럼 잘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눈치가 빨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미리미리 해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기까지 본인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해 하고 있지요. 남편도 없는 시댁에 들어온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아마 보수적인 시아버지인 나를 상대하는 재미도 쏠쏠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을 학교에서 아이들만 가르치다 보니 보수적이고 좀 고지식한 면이 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들도 외모만 보고 꼭 교장 선생님 같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고 재미없다는 것이죠. 며느리는 이러한 시아버지인 나도 쉽게 요리하고 가지고 놀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리 아내가 원한다고 해도 따로 살림을 마련해서 내보내는 건데 후회 막심입니다. 며느리와의 생활은 오히려 내가 불편했습니다. 남이 우리 집에 계속 살고 있으니 안 그래도 불편한데 더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며느리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근 3달을 나와 둘이서만 집에 같이 있게 된 것인데요. 나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공무원을 하다가 은퇴하고 평소에 온라인 사업을 조금씩 해왔는데 이 일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로 하였거든요. 몇십 년을 근무하면서 노력했으니까 서너 달 정도 쉬면서 다음 인생을 계획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휴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여름방학이라며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온종일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제잘제잘 얘기를 늘어놓는데요. 아버님, 날씨가 많이 덥죠? 오늘같이 더울 때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쓰러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외출을 삼가해야 한대요. 원래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는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같이 있다 보면 더 뻘쭘해지고 어색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더 쫄랑거리는지 모르겠어요. 한시도 틈을 주지 않고 이것저것을 물어보고 말을 시킵니다. 평소에 원체 살갑게 굴기 때문에 무엇을 부탁하면 또 안 들어줄 수가 없지요. 남자를 다루는 며느리만의 무기인 것 같아요. 이러다 며느리 페이스에 우리가 그대로 넘어갈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눈치 없는 마눌은 둘이서 신나게 어울리라고 아주 밀어주듯이 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여보, 나 다음 주에 친구들하고 3박 4일 강원도 여행 다녀온다고 했잖아요. 그거 안 가면 안 되나? 며느리하고 나하고 둘이만 남겨놓고 가버리면 어색해서 곤란하지. 그래도 친구들 모임 총무라 내가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며느리한테 아버지 잘 챙기라고 얘기하고 갈 테니까 잘 부탁해요 하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2주 뒤에 3박 4일로 갔다 올 거니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내가 며느라기한테 당신 식사 잘 챙겨드리고 불편한 거 없이 잘 모시라고 얘기해 놓을게요. 나 없다고 이게 기회다 싶어 밖으로 돌 수도 있으니 당신이 잘 감시해. 여보, 꼭 가야 되나? 제주도는 벌써 여러 번 다녀왔는데 나하고 나중에 오붓하게 둘이 다녀오면 안 될까? 어머, 당신이 웬일이래?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나 친정 간다고 하면 집 빈다고 쾌재를 부르던 사람이 그거야. 혼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며느리하고 둘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불편해하지 말고 할 말 다 하고 우리 진호 제대하고 나오기 전에 확 잡아놔야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 아들이 좀 편하게 살지. 아이, 그게 아니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무튼 내가 총무라 다른 때보다 짐도 많고 하니까 당신이 공항까지 좀 데려다 줘요. 나 혼자서는 좀 버겁네. 이럴 때 우리 부부 인꼬라고 부러워하는 것도 좀 즐기고. 와이프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쏙 빠지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다. 며느리가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내가 요령껏 알아서 피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와이프를 공항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나도 낚시나 다녀올까 생각하며 집에 낚시 장비하고 옷가지를 챙기려 하는데 다녀오셨어요, 아버님? 그래. 잘 쉬고 있었어? 네, 아버님 오기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이거 보세요. 며느리가 손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아침만 해도 멀쩡하던 손에 왜 붕대를 감고 있니? 아버님 드리려고 아침 준비하다가 칼에 베었어요. 낚시는커녕 도망도 못 가고 영락없이 내가 며느리 시중을 들게 생겼습니다. 왠지 당했다는 느낌이 들고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같이 있을 때는 조용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더니 가자마자 얼마나 금방 본색을 드러내나 싶더라고요. 내가 졸지에 아침밥까지 차려서 며느리한테 대령하고 수발해야 할 지경이지요. 아니지. 나는 그냥 나간다고 하면서 친정 다녀오라 하거나 알아서 편하게 집에서 쉬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이 손을 다쳐서 많이 불편한데 아버님이 같이 계시니 안심하고 있었는데 낚시 가시고 며칠 집 비우시면 어떡해요? 저 다쳐도 신경 안 써주시는 것 같아 속상해지려고 하네요. 난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냥 나 몰라라 짐 싸서 나갈 수도 없고 영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일단 아침부터 먹자. 나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계란볶음밥을 하고 김치를 꺼내 차렸지요. 와, 아버님 너무 맛있어요. 색깔도 이쁘고 아버님 최고. 옆에 서 있다가 숟가락으로 프라이팬에 있던 볶음밥을 한 입 떠서 먹어보더니 며느리는 호들갑을 떨며 나를 와락 안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오버한 건 아니냐? 에이, 아버님이 저를 위해 이렇게 요리도 해주시고 저 얼마나 감동인데요. 이건 단순한 계란볶음밥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와 함께한 그 며칠은 불편하면서도 아쉬운 시간이었고 쏜살같이 지나가더라고요. 아니 여보, 며칠 만에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나 없는 사이에 며느리가 보약이라도 해다 먹였나? 먹었지. 보약. 원 없이 실컷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내보내자. 젊은 애 답답하게 잡아놓지 말고 뭐 더 가르칠 거 있어? 아니 없어. 처음부터 무엇을 가르칠 게 있다고 잡아둔 게 아니고 그냥 길을 눌러서 우리 진호 편하게 살라고 하는 거지. 당신은 나서지 말고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안 그래도 떡은 배 터지게 먹고 있네, 이 사람아. 그럼 됐네. 더 이상 잔말 말아요. 그래, 그럼 아들 녀석 제대할 때까지만 참자. 드디어 아들이 제대를 하고 이제는 나도 좀 해방인가 싶었는데요. 그런데 며느리는 집을 나가지 않고 계속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기 낳으면 시부모님이 봐주실 수 없냐고 물어봐서 나는 싫다고 했고 와이프와 아들은 좋다고 찬성을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나를 보고 씩 웃더니 그날 저녁 나한테 몰래 와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그만 내치시고 받아주세요. 제가 지난번처럼 즐겁게 해드릴게요. 아들 진호 녀석이 제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아니, 사실 빨리 갔는지 느리게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와이프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그 3박 4일 이후로 내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그 시간들이 전부 뒤섞여서 언제가 어디였는지도 헷갈릴 지경이니까요. 그 3박 4일 동안 일어난 일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며느리도 알고 나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둘만의 비밀로 묻어두기로 했는데요. 며느리도 그 뒤로는 내 눈치를 봤는지 한동안은 조용히 지냈거든요. 조용히 지냈다는 게 아예 없는 듯이 지냈다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대놓고 쫄랑거리지는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다잡았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바른 길 가라, 도리를 지켜라 가르쳐온 사람이 나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웠겠어요. 거울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참 신기한 인간입니다. 민망하거나 부끄러운 기색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오래 사귄 이성처럼 아주 더 편하게 합니다. 아버님,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 뻔뻔함이 밉지가 않는데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밉지가 않으니 와이프가 여행 다녀오고 나서 내 얼굴이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그건 며느리 덕분이 맞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간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시간이 불편하면서도 어딘가 헛헛했던 일상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이걸 말로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요. 60 넘은 시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할 수 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호가 제대하자마자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됐다. 이 녀석들 내보내면 된다. 내 집에서 내보내면 내가 볼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다. 빨리 나가서 둘이 오붓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들 진호가 제대하고 집에 들어온 첫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와이프가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진호야, 너희들 따로 나가 살면 전세 얻을 돈도 만만치 않고 엄마는 며느라기 좀 더 옆에서 지켜보고 싶은데 아직 가르칠 것도 많고 애도 곧 나오면 도움이 필요하잖니. 한동안 여기서 사는 거 어떻겠어? 진호 녀석은 와이프 눈치를 봤다가 며느리 눈치를 봤다가 나를 봤다가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저는 뭐 아버지 어머니 편하신 대로요. 기가 막혔습니다. 2년 군대 다녀온 놈이 딱 저 소리만 하는 겁니까? 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진우야, 나는 엄마 생각에 반대다. 너 제대했으면 취직도 해야 하고 너희 살림도 꾸려가며 독립을 해야지. 언제까지 부모한테 얹혀 살면 서로를 위해 안 될 거라 생각해? 와이프가 옆에서 바로 받아쳤습니다. 아유, 당신은 왜 그래요? 며느라기, 앞으로 애도 낳아야 하는데 배가 불러오면 누가 돌봐줘요? 당신이 돌봐줄 거예요? 나 참. 그때 며느리가 슬그머니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저도 사실 아버님, 어머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더 놓이는 것 같아요. 나가면 불안하기도 하고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알아서 이놈의 며느리는 꼭 저럴 때 목소리를 저렇게 작게 냅니다. 그 목소리 톤이 무기라는 걸 나는 알고 있는데 와이프는 모르는 겁니다. 와이프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녹았는지 며느리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럼 있어. 어디를 나다? 여기가 네 집이야. 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구도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밤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슬쩍 나를 돌아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나는 모른 척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저 웃음이 뭘 뜻하는지 나는 압니다. 이겼다는 뜻이에라. 문제는 아들 진호가 취직 준비한다고 도서관으로 학원으로 밖으로만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집에는 저 며느리하고 나하고 와이프 셋이 주로 있는데 와이프가 있으면 나는 그 뒤에 숨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문제는 와이프가 없을 때예요. 와이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요즘 들어서 부쩍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모임도 많고 친구들 모임도 수시로 나가더라고요. 다양한 모임에 불려다니는 횟수가 늘었어요. 거기다 건강검진이다, 치과다, 안과다, 평소에 미뤄왔던 것들을 몰아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나와 며느리와 둘이 남는 상황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생기는 겁니다. 나는 그날 외출 계획을 세우고 와이프가 나간다 싶으면 나도 무조건 나가려고 노력을 하지요. 카페에서 사업 공부를 하든 공원을 걷든 마트에서 장을 보든 뭐든 이유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와이프가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며느리한테 붙잡힐 틈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눈치가 백단이라 또 나의 모든 행동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나는 가방을 챙기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거실로 나오더니 이러는 겁니다. 아버님, 오늘은 어디 가세요? 응, 나 일 좀 있어서. 아, 그래요? 저도 오늘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 좋죠? 그래, 좋네. 나는 그 웃음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공원이요. 아버님, 공원 자주 가시잖아요. 내가 공원 자주 가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둘이 공원을 나갔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이에요? 며느리예요? 우리 며느리라고 하니 며느리하고 데이트도 하고 정말 보기 좋네요. 나는 그냥 웃고 지나쳤는데 며느리가 어르신들한테 꼬박꼬박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옆에서 보기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인정하면 안 되는데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있는데 화장실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편의점에 들렀다 오면서 커피를 2잔 사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아메리카노 좋아하시잖아. 내가 언제 그걸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냥 관찰한 겁니다. 커피를 받으면서 나는 한마디 했습니다. 너 참 대단하다. 눈치 하나는 백단이야. 며느리가 옆에 앉으면서 웃었습니다. 아버님한테 배웠어라. 내가 언제 그런 걸 가르쳤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 볶음밥도 해주시고 손 다쳤을 때 챙겨주시고. 나는 커피를 홀짝이면서 딴 데를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시아버지를 어려워하는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가장 어려워해야 할 시아버지를 가족처럼 편하게 대하니 보통 일이 아니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며느리는 욕구 표현도 솔직하고 남편이 옆에 있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사람인지 보통 사람과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화창한 날씨, 서늘한 바람에 공원의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전략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아버님은 젊을 때 여자들에게 인기 많았죠? 아니야, 나 같은 놈이 뭔 인기가 있겠니. 아버님이야 남자로 치면 최고의 남자죠. 멋지게 생겼죠? 자상하죠? 힘도 좋고요.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 비위 맞추는 데는 1등이야. 칭찬을 참 잘한다. 비위 맞추려고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인데요. 알아. 진심인 거. 이런 대화가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와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피하려고 한 그 상황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면 나는 그럴 때마다 슬금슬금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버님, 벌써 가세요? 응, 피곤해서. 저녁은요? 나중에 먹을게. 아버님, 도망가시는 거 다 알아요. 나는 방문을 닫으면서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들렸습니다. 다 들렸어요. 와이프한테 한 번은 진지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진호도 취직했으니까 슬슬 독립시켜야 하지 않겠어? 왜요? 또 왜는 애들도 있는데 자기들 살림 꾸려야지. 당신은 왜 그렇게 내보내려고 안달이에요? 며느라기가 뭐 불편하게 해요? 집안일도 잘하고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애들 앞날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 앞날 걱정은 진호가 하면 되고 당신이 왜 걱정해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진짜 이유를 댈 수는 없으니까요. 내가 며느리와 같은 집에 있으면 불편하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그 3박 4일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논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이프는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당신 며느라기한테 무섭게 대하지 말아요. 나는 처음엔 마음에 안 든다 했지만 같이 살아보니까 이 집에 복 들어온 거예요. 그 애 덕에 이 집이 환해졌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장을 봤습니다. 복이 들어온 건지 내가 복을 잃은 건지 그건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진호는 주말 출근이라고 나갔고 와이프는 성당에 갔습니다. 나는 내 방에서 온라인 사업 관련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쑥 내밀면서 아버님, 저 심심해요. 나는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바빠. 뭐 하세요? 사업 공부.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저 대학교 경영학과잖아요. 됐어. 아버님, 저 들어가도 돼요? 안 돼. 왜요? 나 집중해야 해. 저 조용히 있을게요. 숨도 조용히 쉴게요. 숨을 조용히 쉬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며느리가 진짜로 숨을 죽이고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그 표정이 어찌나 우스운지 나는 피식 웃음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냥 나가 있어. 아버님이 나오시면 나가 있을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나는 서류를 덮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이미 차 2잔을 우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차 마실 줄? 아버님, 오후에 항상 따뜻한 거 드시잖아요. 또 관찰입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참 무섭다. 며느리가 웃으면서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이 더 무서워요. 내가 뭐가 무서워? 무서운 척 하시는 거요? 사실은 하나도 안 무서우시면서.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대꾸를 안 했습니다. 무서운 척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이 며느리한테 들켜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시아버지를 너무나 따르는 며느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평생 발이 묶여버린 상태가 되었지만 도덕적인 양심으로 더 이상은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젊은 며느리는 오늘도 선을 모르나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